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텐선비 남은택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소버린 AI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네이버는 선정되길 원하는가라는 이 영상을 좀 올려드렸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지금 관심이 많구나라는 걸 좀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최근에 15개 지원팀들이 최종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이 15개 팀이 지금 10개로 1차 선정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7월 말에 최종 5개 팀으로 이제 압축이 되고요. 일단은 이 5개 팀으로 1차적인 정부 지원이 들어가고, 그 이후에 최종 2개 팀으로 압축이 되게 됩니다. 1차 선정이 된 10개 업체가 누구인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7월 말에 과연 이 중에서 절반이 떨어져 나가고 절반이 선택이 될 텐데, 가장 유력한 회사가 누구인가?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한 번씩 지금 좀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바로 한번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어떤 분들은 슈퍼챗을 쏴주시면서 응원을 해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전 감사드린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 중에서 이제 알로에 주스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본인이 직접 네이버와 과기부 쪽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통화한 내용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이 통화를 하신 날짜가 7월 8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영상을 올리기 전에 이미 본인께서 궁금하신 내용들을 네이버와 과기부에 이렇게 통화를 하시고 그 내용을 여기에다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댓글도 이렇게 고정을 해놓긴 했는데, 혹시 이 댓글을 못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알로에 주스님이 통화하신 이 내용을 잘 정리를 해서 지금 영상에 여러분들에게 좀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알로에 주스님께 좀 감사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소버린 AI 관련해서 많은 뉴스들이 있을 텐데, 나올 때마다 제가 중요한 뉴스들을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로에 주스님이 직접 네이버 IR팀에 이제 전화 연결을 했는데 전화 통화가 이제 불가능했고요. 메일로만 질문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네이버 주담 통화 원하시면 이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기부 쪽에 직접 전화를 하셨는데 이쪽 담당 이현우 사무관님을 통해서 상담받은 내용들을 이제 알려주셨습니다. 일단 이 GPU 1만 장 구매 사업은 지금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이 지원 사업과 연계 사업이고요. 네, 5개 질문을 통해서 이제 답변받은 내용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 GPU 1만 장 구매 사업에서 확보한 GPU가 이 독자 AI 모델 지원 사업에 사용되는 것은 맞는데, 전부가 사용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일부만 독자 AI 모델 지원 사업에 사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후의 내용에도 나오지만, 그러니까 1만 장 중에서 약 5개 컨소시움에게 각각 1000장씩, 그러니까 총 5000장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GPU 5000장이 이쪽 사업에 들어간다라는 내용 확인했고요. 두 번째 내용입니다. GPU 1만 장 구매 사업의 사업자는 현재 선정 중인데, 이후의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죠. SKT와 네이버 클라우드가 최종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GPU 지원 사업은 첫 번째는 이제 임차 지원이 됩니다. 임차 지원은 여기 선정된 SKT와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서 컨소시움에 선정된 최종 5개 컨소시움이 나오겠죠. 이 5개 컨소시움은 1차적으로 이 SKT와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서 임차 지원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이 GPU 1만 장 구매 사업과 연계가 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5,000장이 이제 2차 지원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각각 5개 컨소시엄이 이제 최종 압축이 될 텐데 1000장씩 지원을 받게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는 후보자들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5개 컨소시엄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후보자들은 자신이 쓸 물량의 비율을 사업계에게 제안을 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인데요. 이 GPU의 구매 방식은 국가가 엔비디아로부터 직접 사오는 방식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건 저도 처음 한 내용인데, 개별 기업이 각자 이제 구매를 하고, 네, 정부에 지출 증빙을 하면 정부가 보조금 형식으로 비용을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자, 그리고 1만 장 구매 사업으로 확보된 GPU가 실질적으로 전부 운용되는 시점은 26년 하반기로 예상된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1차, 2차 구분했잖아요. 자, 이거는 2차 지원분부터 이렇게 될 예정이다. 이게 26년 하반기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었고요. 그래서 26년 상반기까지는 민간 기업 네이버 클라우드와 SKT를 말씀드렸죠. 이들이 보유한 GPU를 임차하여 독자 AI 모델 사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개별 기업이 각자 GPU를 구매하는 시점이 다르고 데이터 센터 상면 확보, 그 공간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상태도 각각 기업마다 달라서 1만 장을 운용하는 시점은 구체적으로 예측하기 어렵지만 일단 국지각에 잡은 건 26년 하반기부터 이 1만 장 구매한 내용들이 지원이 들어간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엔비디아의 GPU 확보는요. 별 문제가 없다는 뉘앙스의 질의응답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과기부 장관이 5월 달에 엔비디아에서 방문을 해서 협의를 했었고요. 실제로 블랙엘, B200 기준으로 GPU 물량이 시장에 풀리고 있는 시점이다라는 내용을 질의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이 내용 공유해주신 알로에주스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라고 말씀드리고 여러분들도 이 내용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오늘 영상의 주된 이슈가 이 내용이죠. 자, 이게 어제 발표되었던 뉴스입니다. 최종 선정된 10개의 팀을 보면 네이버 클라우드, 모티프 테크놀로지스,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AI, 그리고 LGAI연구원, 카카오, KT, 코난테크놀로지,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죠. 네, 이렇게 10개의 팀이 통과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기존에 이제 15개 팀에서 어떤 팀이 탈락을 했는지를 좀 보면 네, 루닛이 떨어져 나갔고요. 그리고 바이오 넥서스, 사이오닉 AI, 그러니까 생소한 이름이라고 했었던 데가 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션 매드, 네, 여기도 좀 생소했죠. 그리고 파이온 코퍼레이션, 여기가 지금 탈락을 해서 최종 5개, 네, 맞죠? 네, 여기 지금 주황색으로 제가 하이라이트를 친 이 팀들이 탈락을 하고 나머지 팀들이 1차 선정이 되었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예상 가능한 그 팀들이 남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이제 남아있는 이 10개의 팀들 중에서 과연 2차 선정 5개의 팀으로 압축이 되는 팀은 누가 과연 선정이 될 것인가? 이게 우리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어떤 팀이 5개로 남을 것 같습니까? 네, 일단 제 생각으로는 뭐 어떤 팀이 탈락될 거냐라고 얘기하면 좀 당사자들이 기분 나쁠 것 같아서 가장 유력한 게 누구인가? 저는 일단 네이버 클라우드는 뭐 말할 것 없이 가장 유력한 것 같고요. SKT도 유력하죠. 그리고 LG AI 연구원, 카카오는 잘 모르겠습니다. KT도 유력할 것 같고, 자, 이렇게 지금 4개를 꼽았죠. 저는 마지막 5번째 후보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일단 카카오는 계속 비공개 상태이기 때문에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업스테이지도 경쟁력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여기에 컨소시엄 구성면에 있어서는 업스테이지보다는 코난 테크놀로지가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나. 그리고 코난 테크놀로지는 더군다나 국방 AI 쪽으로 좀 차별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역들이 좀 좋은 평가를 받아서 코난 테크놀로지가 이 5번째 후보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카카오가 돼도 이상하지는 않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코난 테크놀로지가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달 30일, 31일 사이에 발표 평가를 거쳐서 최종 5팀을 선정한다. 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8월 초까지는 이제 이 5개 팀에 관한 협약 체결이 완료가 됩니다. 일단 이 5개 팀은 정부의 지원이 들어갈 수 있게 되고 이 5개 팀에서 내년 상반기쯤에 아마 2개 팀으로 압축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이후에 우리가 또 변동되는 일정을 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7월 말까지 진행되는 이 5개 팀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더군다나 이제 KAI 기업이라는 명칭을 쓸 수 있다라고 하죠. 이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여러분들 이 KAI라는 이 명칭이 그대로 읽으면 카이지 않습니까? 네, 이 카이 한국항공우주가 투자해서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코난 테크놀로지죠. 그래서 저는 이 명칭이 참 신경 쓰여요. 그래서 코난 쪽으로 더 마음이 가긴 하는데 저는 뭐 코난을 뭐 보유하고 있지도 않고 뭐 투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좋은 기업으로 영상도 찍었고 투자 관점으로 좋은 종목으로 보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명칭을 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코난이 최종 5개 안에 선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뭐 아무 사심도 없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퓨리오사 AI가 어디에 참여했느냐, 이것 가지고 제가 좀 헛갈렸는데 네, 이 기사에서 그 내용을 명확하게 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LG AI 연구원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면서 퓨리오사 AI를 참여시키기로 했다. 여기서 나오죠. 그래서 퓨리오사 AI는 LG AI 연구원 쪽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걸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업스테이지가 아닌가라고 좀 헛갈려서 댓글을 달기도 했는데 요걸 확인하고 나서 이 댓글을 삭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퓨리오사 AI가 굉장히 관심이 많죠. 퓨리오사 AI 같은 경우는 네이버도 지분 투자를 했고 뭐 찾아보니까 카카오도 투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퓨리오사 AI가 뭐 어느 회사에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 회사의 지분 투자를 받았으면서도 컨소시엄 자체는 LG AI 연구원 쪽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일단 소버린 AI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할 때는 일단은 LG AI 연구원 쪽으로 중심을 두고 퓨리오사 AI를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NPU 팹리스 회사고요. 대표적으로 레니게이드라는 NPU를 설계하고 이쪽 사업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이 회사와 경쟁사로 거론되고 있는 게 리벨리온이죠. 리벨리온은 어느 쪽에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이 표는 제가 리벨리온의 2024년 12월 11일에 나온 최대 주주 등의 주식 보유 변동 공시 내용을 제가 가져온 겁니다. 가장 최근 겁니다. 네, 리벨리온이 24년 6월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사피온이라는 기업과 흡수합병을 했죠. 네, 그 뒤에 나온 이제 주식 보유 변동 공시기 때문에 가장 최근 거라고 우리가 보면 되고요. 여기 보면 기업 집단명에서 SK가 나옵니다. SK가 투자한 사피온 코리아라는 회사가 리벨리온과 합병을 했기 때문에 네, 결론적으로는 SK는 이제 사피온을 통해서 리벨리온에 지분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피온이 이 리벨리온의 26.05%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자체도 9.36%밖에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표이사보다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게 사피온이고 사피온의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게 SK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리벨리온은 SK가 최대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물론 KT도 지분을 가지고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이 경영권에 있어서는 SKT가 더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들 우리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리벨리온은 어느 쪽 컨소시엄에 포함이 돼 있을까요? 뭐 이것만 봐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당연히 SKT일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SKT 컨소시엄에도 리벨리온이 이쪽으로 참여하고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죠. KT 쪽 컨소시엄은 리벨리온이 없습니다. 대신에 솔트룩스와 크라우드웍스가 참여하고 있는 내용도 우리가 참고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가 지금 보니까 굉장히 외로워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네이버도 좀 컨소시엄을 다양하게 좀 구성을 하면 투자자분들도 좀 안심할 것 같은데 자신들이 뭐 독자적으로 가져간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최종 선정될지도 이 부분 때문에 저는 조금 의심스럽긴 한데 지켜봐야 되는 내용일 것 같고 아무튼 네이버 자체가 갖고 있는 경쟁력은 다른 컨소시엄과 비교를 했을 때 우위에 있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유력한 후보이긴 합니다.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소버린 AI,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의 2차 선정이 될 수 있는 5개 유력 후보를 제 기준으로 일단은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 기준을 두고 관련 뉴스를 좀 참고해 볼 텐데 네, 첫 번째 네이버가 있었는데 이제 네이버는 우리가 기존 시간에 많이 알아봤기 때문에 일단 오늘 영상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네, 두 번째 유력한 후보가 SKT입니다. 관련 뉴스를 좀 찾아볼 거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유력한 후보가 KT입니다. KT도 관련 뉴스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KT 같은 경우에는 같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는 솔트룩스와 크라우드웍스도 있죠. 크라우드웍스도 알아봤고 솔트룩스도 우리가 종목 분석을 알아봤는데 이거 관련해서 또 뉴스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걸 또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네 번째 유력한 선정 후보가 LG AI 연구원과 같은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퓨리오사 AI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 유력한 후보라고 말씀을 드렸던 코난 테크놀로지인데 이거는 제가 최근에 또 종목 분석을 올렸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아볼 뉴스는 SKT와 KT 그리고 LG AI 연구원 자 이들 관련된 뉴스가 나온 게 있어서 제가 그것만 한번 정리를 해보고 영상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LG AI 연구원이 발표한 엑사원입니다. 네, 이 엑사원은 초거대 AI 모델이죠. 이것에 대한 설명인데 네, 현재 엑사원 4.0까지 나온 상태고요. 엑사원 4.0은 세계 최고 수준 성능의 국내 첫 하이브리드 AI 모델이며 엑사원 패스 2.0은 질병 진단 시간을 2주에서 1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는 정밀 의료 AI 모델이다. 이게 의료 사업 쪽으로도 적용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부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엑사원 4.0 VL 모델은 메타의 라마 4 스카우트 모델과의 성능 비교에서도 우위에 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인 내용을 보시면 이 4.0 공개 이후에 모델 라이선스 범위를 교육 목적까지 확대를 해서 초등학생이 인상적이죠.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자유롭게 엑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거 정부의 지금 AI 정책과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좀 눈에 띄고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AI, 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LG AI 연구원은 준비하고 있다라는 모습들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하이브리드 형태로 또 제공이 되는 것 같은데 온프레미스 나오죠. 온프레미스는 클라우드 없이 이게 보안에 민감한 기업들이 독립된 환경에서 기업용 에이전트를 구축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온프레미스 방식과 클라우드 방식 이 두 가지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AI 모델이 산업 내에서 계속 각광을 받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두 번째는 KT죠. KT는 솔트룩스와 컨소시엄을 맺었기 때문에 솔트룩스의 사업 내용을 KT와 함께 좀 부각하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좀 가져왔고, 솔트룩스가 가지고 있는 AI 모델은 루시아고요. KT는 미듬이라고 하는 AI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둘이 손잡고 독자 AI 사업에 참전했다. 자, 여기 사진에 나온 이분이 솔트룩스의 이경일 대표님이신데, 이분이 말을 참 잘하십니다. 이분이 방송에도 많이 나오시고 세바시 같은 곳에도 이렇게 출연하셔가지고 강연하셨던 영상들을 제가 많이 봤는데, 말씀을 참 잘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이 부분도 저는 큰 장점으로 작용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표는요, 워트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평가 등급을 키 밸류를 분석한 결과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네이버가 가장 높은 점수를 취득을 했고, 나머지 우리가 지금 거론했던 종목들은 점수가 좀 미비하죠. 여기까지는 점수가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하위권이고, 그러니까 상위권, 중위권에 머물러 있는 게 네이버가 가장 높은 점수를 이제 받고 있고, KT와 SKT도 우수한 점수를 이렇게 받았는데, 이 대기업들의 틈바구니에서 솔트룩스가 강점을 보이고 있다라는 내용이 좀 돋보이는 뉴스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발표한 자료 중에 이제 2025년 국내 AI 기업 기술 경쟁력 분석 리포트에 따르면 솔트룩스가 최근 10년간 AI 관련 특허 출원 등록 건수 기준으로 네이버, LG AI 연구원, SKT에 이어서 5위를 기록하면서 상위권에 올랐다라고 하고요. 국내 AI 기업들이 갖고 있는 특허 출원 현황인데, 여기에서 KT가 가장 많은 70건의 특허 출원을 통해서 1위를 기록을 했고요. 네이버가 56건으로 2위, LG AI 연구원 그리고 SKT 솔트룩스 순으로 이렇게 5개 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KT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위를 가져가는데, 더군다나 5위를 기록한 솔트룩스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경쟁력을 어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KT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더 들어가 보겠는데요. KT가 갖고 있는 AI 모델은 미듬이죠. 미듬 2.0을 최근에 오픈소스를 공개했다라는 뉴스가 7월 3일에 나온 걸 가져왔습니다. 첫 국산 범용 LLM을 개방하며 국내 AI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한국적 AI를 확산할 방침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가장 핵심 키워드로 가져가는 게 한국적 AI죠. 그리고 범용 AI. 이 부분에 대한 핵심 키워드를 타겟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오픈소스로 공개했다라는 부분이 좀 더 부각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과 개인 공공 모두 제약 없이 상업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자, 이거는 AI 개발자 플랫폼인 허깅페이스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자, 이번에 공개된 이제 미듬 2.0 버전은 115억 개의 파라미터를 보유하고 있고요. 네, 이건 미듬 이제 2.0 베이스 버전인 것 같고요. 그리고 경량화 모델인 미듬 2.0 미니는 23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번 공개가 국내 최초로 110억 파라미터 이상 LLM을 상업적 오픈소스로 제공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앞으로 AI 생태계 활성화에 크게 기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KT의 이제 전략 중에 이제 리벨리온과 협력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우리가 참고할 수 있고, 물론 SKT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긴 하지만 KT도 리벨리온의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협력 관계에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국산 칩 최적화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내용을 어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KT는 개별적으로 좀 부각을 받는 게 MS와의 협업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가지고 최근에 네이버와 KT가 서로 논쟁을 펼쳤던 기사가 있습니다. 그걸 이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뉴스인데요. 이 뉴스는 이제 올해 4월에 나왔었던 뉴스입니다. 이 소버린 AI 정의를 두고 네이버와 KT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자, 무슨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우리가 자주 거론하고 있는 이 소버린 AI의 내용은 통제권, 자주권을 확보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이 정의를 놓고 이 둘이 왜 논쟁을 펼치고 있느냐. 일단은 네이버 클라우드 대표가 얘기한 내용을 보면, 외산 기술을 갖고 들어와서 상표 가리만 한 것을 소버린 AI로 할 수 있는 것은
언어 도단이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했는데 이거 KT를 겨냥해서 얘기를 한 거죠. 왜냐하면 이 외산 기술이 어디입니까? MS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형태의 지금 전략을 가져가고 있는 게 비단 KT뿐만이 아니에요. 카카오도 마찬가지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와 지금 협력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죠. 카카오 같은 경우는 딱히 이게 직역을 하지 않았지만 제가 해석해 봤을 땐 그렇습니다. 일단은 KT를 겨냥한 것 같은데 외산 기술을 가지고 들어왔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KT가 반박을 합니다. 기술 원산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AI를 활용해서 국민들과 기업이 얼마만큼 실질적인 이익과 효과를 얻느냐에 방점을 두고 접근을 해야 완전한 소버린 AI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덧붙여서 이제 KT는 얘기합니다. 우리나라가 AI 강국으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AI를 활용해 경제 활동이 활성화되고 이를 기반으로 전체적인 생산성이 국가 차원으로 향상돼야 하는 것이다. 특정 기술에 한정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외국의 이런 오픈소스도 우리가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이죠. 네, 그리고 이미 많은 이들이 글로벌 선진 기술을 이용해 생산성을 올리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과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다.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모순된 얘기인 것 같기는 한데 이들의 솔루션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하드웨어 시크릿 모듈과 같은 HMS를 얘기하는 겁니다. 암호화 기술을 활용해서 보호하면 된다. 그래서 주도권과 통제권에 대해서 니들이 염려하는 거는 보안에 대한 부분일 텐데 이런 것들은 이런 암호화 기술을 통해서 얼마든지 보호할 수 있고 우리가 포커스를 가져야 되는 건 경제활동, 활성화, 생산성 이런 것들로 포커스를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KT가 네이버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내용이죠. 자, 어느 쪽 해석이 맞는지를 우리가 뭐 결론 내릴 수는 없겠지만 KT와 네이버가 이러한 극명한 대립을 가져가고 있고 카카오도 KT와 비슷한 노선을 타는 걸로 봤을 때 우리나라 정부가 어느 기업을 선택할지 모르겠지만 카카오와 KT를 다 선택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KT가 일단은 선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KT가 선정이 된다라고 하면 굳이 카카오가 선정이 되지 않을 확률도 높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관련 뉴스들을 우리가 앞으로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방금 소개해드렸던 그런 관련 컨소시엄에 포함되어 있던 종목들을 이 소버린 AI 관련주로 이렇게 좀 묶어봤습니다. 네, 간단하게 차트를 좀 살펴보고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네이버인데요. 계속 이렇게 조정을 가져갔던 모습이 네이버의 악재 때문이었냐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카카오 같은 경우도 똑같은 흐름이죠. 네, 그리고 KT가 최근에 흐름이 좀 강한데 이 단기적인 최근의 모습을 보면 고점에서 조금 빠져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비슷한 조정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코난 테크놀로지도 네이버 카카오와 비슷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솔트룩스, 네, 마찬가지죠. LG CNS, 네, 마찬가지의 흐름입니다. 다시 네이버로 좀 돌아와 보면 네,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소버린 AI 관련주들의 흐름은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좀 우려했었던 시점이 여기였죠. 네, 여기를 깨면 안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도 지금 양봉으로 전환하면서 좀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투자자들의 수급 현황을 보시면요, 이 네이버의 주가 하락을 견인했었던 기관이 계속 팔고 있었잖아요. 지금 보시면 계속 팔다가 자, 이날 이 플러스로 전환을 하면서 이제 순매수에 좀 들어온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여전히 계속 사고 있는 모습인데 기관이 팔다가 지금 매수세로 전환이 되었다라는 게 금액 자체가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방향을 전환했다라는 모습과 양봉으로 이 지지 이탈을 하지 않고 버텨냈다라는 부분이 좀 의미를 둘 수 있는 부분인데 연속성은 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이슈는 7월 말부터 8월 초에 있는 5개 선정 기업이 누가 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앞으로 영상을 다뤄보면서 차트의 움직임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좀 눌러주시고 지난번에 알로에 주스님처럼 여러분들도 본인의 생각들 궁금한 부분들 다양하게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알로에 주스님처럼 뭐 이런 통화 내용들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굳이 댓글에 안 남기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뭐 자유로운 내용들 소통해 주시면 저도
좀 참고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알던 모르던 조사를 해서라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소통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수익은 10배, 주식은 쉽게 되실 수 있도록 텐선비 남인택이 오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